반갑습니다. 원불교 교리 강년 선포 100주년 기념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법성지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한 인연들,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륜산 서문성 교무님을 모시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변산 제법성지 이야기 첫 강의에서 변산 전반적인 사적에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계시면서 제법을 하실 그 당시에 대종사님을 시봉을 하시고 또한 교법 제정의 보좌를 하셨던 그 인연들에 대한 그러한 공부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산 우리가 딱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러한 대종사님 제자가 누가 이렇게 먼저 떠오르나요? 정산종사님이요? 사산 오창근 선생님. 네, 정산종사님은 당연히 떠오르죠. 사실은 정산종사님 이렇게 여쭤보면은 정산종사님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제법을 할 당시에 대종사님을 시봉하셨던 그 제자들의 그 인물, 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인물 한 분 한 분을 사실은 한 시간씩은 해야지만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냥 우리 각자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 변산에 계실 때의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사진과 그 내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많이 본 그림이죠? 대종사님 일생을 10상으로 나누시고 사실은 정산종사님께서 10상으로 나눠주셨거든요. 그리고 여 밑에 설명은 대산종사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승섭 화백께서 10상을 그리셨던 원불교 10상도의 어찌 보면 시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변산 복례정사에서 제법하시던 그러한 모습 참 보면은 석두암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꽃이에요? 살구꽃이에요? 복숭아꽃이에요? 참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승섭 화백께서 또 그 이후에 다시 10상도를 그리시기도 하셨거든요. 달력으로 많이 접했죠. 예, 그러죠. 네. 첫 번째 시간은 대종사님께서 이게 서서 어찌 보면 최초의 사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데 강의하면서 가장 먼저 항상 대종사님의 이러한 진영을 한 장씩 이렇게 넣었어요. 이게 대종사님을 이렇게 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표준 진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원기 16년 서울에서 촬영한 한복을 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멋져 보여요. 하여튼 대종사님의 16년에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많이 봤죠? 이 사진을 찍은 자리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 변산 시대에 관련된 사진이거든요. 저 위에 보면은 본회 시창 13년 제1회 기념 복례정사 선생주 수양시절 시봉실경 그랬어요. 원기 12년이 1대 1회거든요. 1회를 결산을 해서 13년 봄에 총회를 해요. 그 총회가 원불교 최초의 총회예요. 그때의 변산에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시봉하셨던 제자들의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대종사님께서 종법실로 쓰셨던 그 현재 종법실이에요. 그 앞에가 이 앞에는 그 전에 보니까 그 대파밭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 사진을 보면은 실경이라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연출 사진이에요. 연출을 참 기가 막히게
아마 지금 어떤 기념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딱 정장 입고 딱 이렇게 찍을 텐데 또 지금은 사진 찍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때 당시 사진 찍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연출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변산시대에 어떠한 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다 드러나거든요. 우리 보면은 가장 가운데 대종사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저쪽 가에 지게 지고 있는 분이 누굴 것 같아요? 오창건. 사산 오창건 선인이 왜 지게를 지고 찍으셨을까? 기념사진을 찍는데. 진한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늘 대종사님 시봉하시면서 그러죠. 짐도 메고 영산에서 변산, 네. 변산에서 만덕산 어디를 가시면은 항상 지게는 안 지고 다니실 때도 많겠지만은 이렇게 시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셨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반대쪽에 계신 분은 김남천 선생님이에요. 지게 지고 이거 낫도 하나 걸었죠. 산에 가서 나무 해다가 불 떼야 되잖아요. 근데 일하시고 이제 그러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저기 무슨 바구니 하나 들었잖아요. 어린아이가. 예. 우리 대종경에 보면 백학명 선사하고 선문답을 하는 13세 각인 이청풍. 그때는 소녀였죠. 예. 나무를 캐서 그렇게 해서 대종전이 시봉을 하면서 변산에 계셨던 이제 그러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종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좌측에는 정산종사님, 예, 우측에는 주산종사님, 이 두 형제분이 사실 변산 제법의 모든 보좌를 다 하셨어요. 이 두 분이 변산 제법의 보필지사를 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예, 정산종사님은 주로 보좌를 하셨고 주산종사님은 그때의 기록을 다 하셨어요. 기록을 다. 오늘날의 변산법문이 다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 뒤에는 장적조 선지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주로 원평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많이 시봉을 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에 보면은 참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의 또한 총부 종법실의 모습과는 좀 다르죠. 네, 원 모습이에요. 이제 지금은 약간 변화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분 한 분 다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정산정사님. 저는 정산정사님 많은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너무나 좋아요. 네. 유난히 더 네. 귀여우신. 하여튼 저 웃으시는 모습이 네, 네. 천진하신 모습. 정산종사님 독사진전을 하는데 제가요. 이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산종사님 시자를 하셨던 범산 이공전 종사님께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회갑기념으로 찍었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회갑기념으로 찍었는데 정복도 입는 것이 아니라 평복이시잖아요. 근데 전체를 정복을 입고 찍으시는데 범산 이공전 종사님 시자님을 뵈실 때 한 장 정도는 평복으로 찍었으면 좋겠다 해서 찍으신 사진이 너무나 잘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정산종사님, 이 사진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럼 정산종사님은 가장 먼저 변산에 오셔서 그 시봉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좌 역할을 다 하셨다. 예,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참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은 여기 지금 저기 사진을 보면은 어디서 본 사진 아닌가요? 네. 변산성지요? 네. 변산성지에서 보았다고 하시는 분은 원불교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이에요. 지금 현재 원불교 역사박물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정산종사님 성탑으로 있었어요. 그 성탑 자리예요. 그 성탑을 현재 자리로 대종사님 성탑 자리 옆으로 옮기면서 그 성물이
이게 다시 또 왔다가 결국은 변산으로 가지고 가서 그대로 이렇게 뭐라고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정산종사 추모탑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때 성물 그대로예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이 추모탑을 세운 이유에 대해서 또한 정산종사님이 어떠한 분인가. 물론 이 명도 바로 범산종사님께서.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정산종사님에 대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너무나 정산종사님의 생애를 엑기스만 딱 뽑아 놓으셨다고 해도 되지. 이게 과언이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그러면 몇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냐면 정산종사님은 어떤 제자야? 처음에 법인 제자다 그랬어요. 법인 제자. 근데 그 법인 9 제자 중에서 변산으로 처음 파송된 제자다. 정산종사님. 그 다음에는 월명실상간 험준한 정산로를 밤마다 오르내리시던 만고신이의 혈성제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산종사님은 실상초당 대종사님 시절에는 월명암에 계셨어요. 월명암 그대로 백악명성서 상자로. 사실은 내려오셔도 있을 자리도 없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대종사님께서 일러주신 그러한 것을 불교에 대한 예법이라든가 생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게 되죠. 그 연구하신 것을 대종사님께 저녁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올리고 감정을 받아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밤으로 오르내리셨던 길이라 해서 저희들 원불교에서 정산로라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정산로라는 말에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에서 그 정식 등산로가 아니기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이제 하기는 합니다만은 밤으로 오르내리셨던 그러한 걸 뜨면서 그 정산종사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 대종사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그 영산성지에 가면은 만고일월비가 있잖아요. 대종사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산종사님께서는 만고일월이라. 정산종사님의 일생은 대산종사님께서 만고신이라 그랬어요. 예. 만고신. 영원한 세월에 스승님께 신성을 바친 표준적인 인물. 정산종사님께서 이 뒤에 나옵니다만 종통예례가 된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신성으로서 대종사님 법을 온통 체화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종통예례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만고신의 혈성제자, 실상초당 교광선포와 교서편정의 보필의 정성을 다하신 편수제자. 그러니까 정산종사님 어떠한 분이냐? 법인제자요, 만고신의 혈성제자요, 편수제자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법통을 이룬 종통열애다. 이 내용은 이렇게 쭉 좀 가슴에 새겨보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정산종사님, 그 막연하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산종사님은, 이러하다. 그러면 정산종사님의 그 하나의 그림이 조금씩 이게 그려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산종사님에 대해서만 계속 하다 보면요. 다른 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근데 의사님, 예. 정산종사님을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파송해서 했는데 가서는 불경을 보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다 경상도 보지 않으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조금 전에는 가서 이제 생활상이나 이런 걸 예법을 배워오라고 하셨던 부분이 도대체 대종사님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가? 너무 사실은 정산종사님은요 공부하고 싶어서 스승을 찾아서 경상도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분인데 월명암은 사실은 절이 그때 당시에 크지도 않았어요. 소실되었다가 이제 겨우 복원해가지고 조그만한 그건 암자였거든요. 그런데 왜 유명했느냐면 공부하는 스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유명해요. 정산종사님 공부하시려고 하신 분이잖아요.
배가 많이 고파하고 있는 사람한테 식당으로 가라면서 너 밥 먹지 마. 이거 뭐예요? 고문이에요? 뭐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그 본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 자칫 잘못하면 그 불법에 빠져서 지금 그곳에 가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그곳에 가서 무엇을 너는 해라.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부한 것. 공부를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셔서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조선물교 혁신론이 나오게 됐죠. 그러한 것을 연마를 하시고 실상을 보시고 했던 것을 대종사님께 내려와서 감정을 받고 내리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정산로를 이름해서 대종사님께 감정받으러 다니신 감정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주산종사님. 그 주산종사님, 정산종사님, 형제분이 나란히 대강열애위에 오르셨어요. 원불교 역사에서 형제분이 같이 대강열애위에 오르신 그러한 분들은 없어요. 그 정산종사님과 또한 주산종사님의 자녀분들도 거짐 출가이, 대오법, 대봉도에 다 오르시잖아요. 그 밖에 말로 하면은 원불교에서 가장 명문하지만 이러신 그러한 분인데 그 변산으로 16살 때 출가를 해요. 그 어린 나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인데 출가를 하시는데 참 멋지게 출가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오성교무님 출가할 때 그 왜 과거에 같은 항림이라든가 무슨 보에 보면 출가 일성 썼죠. 그거 기억나요? 오직 정성. 오직 정성이요. 그것이 결론인데요. 우리 교무님은요? 영생의 대자유인이 되겠습니다. 자유인 되셨어요? 지금 대화가 저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조그마하니 간단한 이들 쓰라고 했더니 기억이 나는데 그 주산종사님은 출가시를 대종사님께 올리고 출가를 해요. 가장 유명한 그 출가시 중에 원불교에서는 하나일 것 같아요. 헌신영부, 마음은 어디에 맞아요? 영부, 대종사님, 스님께 드린다 말이에요. 마음을 드리고 나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온통 다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은 허신사계라. 몸은 어디에? 이 세계에 다 바치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러신지 참 큰 어른은 빨리 음북에서 데리고 가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40세에 열반을 하시죠. 그 40세에 열반을 하셨는데 대강열애에 오르셨거든요. 네. 그리고 상수법륜. 네, 법륜은 힘껏 굴린다. 그 뜻이겠죠. 예, 그 다음에 영전부리라. 영겁토록 그 법륜을 굴리는데 쉬지 않으리라. 근데 이 출가시 그대로 한 생을 살으신 그러한 삶이 아니셨는가. 오늘날 원불교 청년들의 상징적인 인물이죠. 예, 대종사님 열반하시고 나셔서 그 금강회를 조직을 해서 오늘날 청년의 모태가 되고 청년들의 그때 당시에 가장 상징적으로 이끌어 주셨던 그런 인물이시기도 합니다. 예. 여기가 지난주에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석도암으로 출가를 하셔가지고요. 이거 친필로 이렇게 쓰셨어요. 참 제가 붓글씨를 잘못 써서 잘 쓴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멋있기는 멋있어요. 예. 이렇게 당신이 어리실 때 올리신 출가시를 당신이 직접 써가지고 항상 새기셨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사산 오창건 선지님.
그 구인 법인 제자 중에서 정산 종사님과 사산 오창건 종사님, 이 두 분이 변산 시절에 그 유공인이 돼요. 예, 유공인으로 이렇게 계셨던 그러한 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사사님을 생각하면 그러거든요. 내가 지나온 자리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가 한 생을 살고 나서 내 자신이 또한 누군가가 나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실까? 그런데 사산 오창건 선지님은 공사를 위해서 몸을 잊은 대표적인 공심가죠. 그 다음에 향내나는 전무 출신. 향내나는 전무 출신. 향내나는 원불교 교도. 그런데 대종사님의 옷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얻어 입으셨다고 해야 되려는가, 물려주셔서 입으셨다고 그래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은 풍채가 비슷하다 그러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안경 쓴 사진이 있어요. 그런 사진을 보면은 어찌 보면은 대종사님인데 그럴 수 있는 사진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면은 대종사요, 앞에서 보면은 사산이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다 그러거든요. 한번 그 정산종사님 또한 대종사님의 사진첩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은 재미난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진 꼭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 분 사진이 있는데, 각상 김남천 선지님, 귀타원 김혜월 선지님, 이청풍 선지님. 김남천 선지님이 변산으로 오시면서 두 분을 같이 데리고 왔어요. 따님이시죠? 어디서 사시던 분이냐면 바로 총부가 있는 신용동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때는 총부가 건설되기 이전이에요. 참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김혜월 선지님과 이청궁 선지님은 모녀지간이죠. 그러니까 그 외할아버지죠. 이청풍 선지님으로는 외할아버지 따라서, 그 친정 아버지 따라서 그 말씀이 맞들어서 변산에 오셔서 그 모든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시봉 절차를 다 하셨던 분이죠.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은 참 생활이 더 옹색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실상 초당에서 그 방이 두 칸이었을 때 아랫방, 이 두 분이 모녀가 살면서, 사실은 여기에 두 분의 사진들이 그렇게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12분 유공인 사진에서 제가 캡처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릿하고 그 모습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진이 4분, 또 한 분은 사진을 제가 못 찾았는지 없는지는 잘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원평을 중심으로 한 그때 분들이에요. 이타원 장적조 선지님은 여성 그 제자들 중에서 어찌보면 대표적인 그런 분이기도 하잖아요. 이타원님을 비롯해서 이만갑 선지님, 그 다음에 구남순 선지님, 장정주 선지님, 송월주 선지님. 사실 대체적인 이분들이 증산 선생을, 증산교를 신봉하던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뵙고 나서는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고 이렇게 하셨던 분인데, 김제 원평, 모악산 아래가 되겠죠. 금산사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변산까지 가요. 대기록들 보면 100열이라고 하는데, 100열이라고 해서 10리, 20리, 100리 이것이 아니고 그만큼 먼 거리예요. 100열이가 훨씬 넘습니다. 걸어가 보니까, 또 키로수로 재보니까 그래요. 오늘날 길로도 그래요. 그 길을 걸어서 머리에다 이고 대종사님께, 머리에도 멀리 있을까요? 먹을까? 네, 그러죠. 변산 시절에 대종사님께서 그 제자들과 가장 어려웠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좋은 거 모아서 머리에 이고 오셔서 법문 받들고 시봉하고 다시 가고, 그때 법문이 똥을 먹을 진심이르다 하는 법문이 나오는데, 예, 이 법문 신성품 13장의 법문이죠. 여기에서는 장적조, 구남수, 이만갑 등이라고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변산에 다니셨던 원평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 과거에 그래서 제가 그 김제지구 합동법회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신심에 대해서 논한다 그러면은 자존심 상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선임들의 후예다. 그러한 이야기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때 신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 연예인들 보고 어떻게 머리칼 스타일을 하나 때문에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은 회상이 단순해서 오고 가는 것을 알고 챙겨질 수 있지만 나중에 커지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때도 그 신성을 변치 말아라. 그것이 참으로 신성이지 않는가.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정산종사님의 그 신성을 만고 신이라고 했듯이, 그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올렸던 신성이거든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다시 그 신성을 접목 붙여서 내 신성으로 돼야지만이 정산종사님이 바로 받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법문을 새길 때 신성을 일관하라는 말씀. 그걸 참 새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처음에 우리 해설사 시작하실 때요. 예. 그때 원불교 다닌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예. 그때 그 마음에서 진짜 꽃발심으로 와서 문화학교 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한 몇 년 됐죠? 12년 차입니다. 아유, 12년 됐어요? 네. 에라 그 초발심이 그대로 가고 있나요? 해설하면서 그 영향이 컸고요. 예. 예,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총부에 와서 해설을 하면서 그 마음이 다시 자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챙겨야 되거든요. 아니, 점심을 먹었으면 조금 있으면 배가 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또 챙겨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밥을 배가 고프면 챙겨서 먹을 줄은 아는데, 자칫 신성이 가다가 경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때도 챙겨서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삼타원 채도와 선지님이죠. 저는 의외예요. 대종사님께서 채도와 선지님을 그 변산시대의 유공인하고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그 채도와 선지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대종사님께서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정산종사님 보고 네가 가고 싶은데 어디 가라. 그럼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 만나야 될 사람이 삼타원 채도와 선지님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연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묘하니 삼타원 채도와 선지님 만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물에 쫙 따라오듯이 초기교단의 인연들이,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울회상과 전북회상의 청년원이에요. 예,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삼타원님을 만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변산에서 제법을 하시고 총부 건설을 하고 하는데 많은 인물들이 인연이 되고 또한 그 신성을 그렇게 일관을 하셨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사진이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송적벽 선지님. 김남천 선지님과 같이 친구지간이에요.
친구지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싸우고 떠나는 법문. 대종경에 참 많은 법문들이 있는데 무슨 법문 늘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 싸우고 떠나고 뭐 자랑이라고 넣었을까? 사실 너무나 대종경에는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요약이 되어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 대종사님 변산시대의 유공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송적벽 스님. 많은 인연들을 다 귀의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싸우고 떠나버린 제자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원래 충청도 분이에요. 우리 교무님 고향이네요. 네. 네. 동양분이시고요. 그래서 어디로 와서 하냐면은 금산사 밑에 원평에 와서 엿방을 하고 사시더군요. 왜 이사로 왔느냐? 강증산 선생을 믿고 따르던 말년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다시 큰 스승님으로 알고는 결국 변산에 와서 생활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싸웠을까요? 두 분이. 세상에 자기들끼리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승님을 모시고 받들고 사는 사람이 싸울 때는 좀 몰래 좀 싸우지. 안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의견 충돌이 무슨 의견 충돌이냐? 싸움이라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고 대종사님이 그 어려운 시대에도 신비 이적도 보이지 않고 스님들하고 교류하고 인도상용법. 참 원불교인들은 어찌 보면 원불교에 팍 안 빠져요. 그렇게 잘 안 빠지대. 저도 그래요. 그렇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정도 불구하고 뭣도 불구하면 대종사님 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법은 아무리 봐도요 물맛과 같은 담담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대종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자들이 초창기에 제자들을 지도하시고 그 법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원불교도 아주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신비이적도로 하면은 참 대종사님 섭섭하실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러지 않으실까. 송적벽 선님은 그 신비이적 찾고요. 김남천 선님은 스승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분들은 생불림이라고 부르셨어요. 생불림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하지 뭐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 서로 의견이 충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법문 그대로 보면은 싸우고 떠나잖아요.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때는 열불이 나가지고 싸우고 그냥 떠났지만 가서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이제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그 미리 경계해 주신 말씀이 식사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보아하니 너희들이 싸우고 갈 것이다. 미리 경계하기 위해서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놓고 떠나버렸거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차 싶어서 사신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열심히 시봉을 하거든요. 그리고 총부건설 할 때 어떻게 해요? 총부건설 할 때 처음에는 집 두 채만 지어놨지만 그 다음에 먹을 곳이 없잖아요.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옆방 합시다. 옆방도 경험이 있어야 하죠. 본인이 옆방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 또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교사에 보면 옆밥집 그래도 제대로 못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신비한 것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시니까 이거 내가 완전히 속았는가 봐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원기 13년 앞에서 사진 봤을 때 1대1의 기념총회 때 제명을 시켰어요. 회원 의무 불이행. 그러지만은 공은 공이고 떠난 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 변산 시대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서 대종사님께서 여름하자 하산이라고 하는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미우면은 좋은 것도 다 미워지고 좋으면은 잘못된 것도 다 좋게 보이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왔다가 신성을 바쳤다가 결국은 결론은 같네요.
그 다음에 백학명 선사. 이 사절은 사실은 내소사 조사당에 있는 그 진영을 제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 원불교에 있어서 가장 인연이 깊은 사찰 한 곳을 이야기하라면 저는 변산 월명암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스님들 중에서 대종사님을 처음으로 어찌 보면은 큰 그릇을 가진 그러한 분으로 알아뵌 분이 항명선사예요. 1867년이면은요, 대종사님과 24살 차이예요. 그 항명선사께서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대종사님보다 더 큰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속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그 나이 개념으로 많이 할 수, 선후배 그러지만은요, 그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그걸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초월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교유를 이렇게 하시면서 가장 많이 도움을 주셨던 이제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원불교 2대 말을 결산하면서 73년에 명예대오법으로 추서를 이렇게 했었던. 백학명 스님, 여기에는 누가 그리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멋지게 그렸어요. 근데 그 애글을 보면 멀리서 보면 닮아요, 가까이 보면 항명이라 그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참 잘 안 나오니까, 법문에 안 나오고 교사에 잘 안 나오니까 참 많은 대종사님의 변산시대에 도움을 주신 분인데 우리가 이게 생각을 못하는 분이 한만어 선사. 한만어 선사는 변산을 중심으로 해서 내소사, 월명암, 실상사 이러한 데에서 어찌 보면 굉장한 공적이 있는 공로자예요. 공로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종경에 보면은 실시품 2장에 실상사의 대종사님이 가셨죠. 그 두 노승이, 그 생각나죠. 그 노승이라고 하는 법문에서. 그런데 한만어 선사는 노승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항명선사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50대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 주지 스님이에요. 내소사를 중창불사 다 하시고요. 월명암도 바로 항명선사와 같이, 항명선사를 월명암으로 오도록 한 장본인이세요. 그 다음에 실상사를 실상사답게 다 수호하고 관리하고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석도암을 뭐라고 할까, 그 터에 지을 수 있도록 다 배려해 주시고, 어찌 보면은 항명선사는 간혹 서로 문답을 하시지만은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계셨던 그러한 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쭉 변산에 있어서 대종사님을 시봉하고 이렇게 하셨던 12분 우리 선지님, 그리고 그 12분 유공인 선지님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세 분은 꼭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는 송적벽 선지님 한 분, 그 다음 백학명 선사, 한만어 선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생소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도 이게 사진이라도 한번 해서 인연을 맺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게요. 그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사님, 소태산 대종사와 변산에서 함께한 인연들을 저희가 그냥 뭐 법문을 통해서도 접하고 그랬지만 오늘 사진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니까 더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는 것 같고,
특히 또 우리 송적벽 선진 같이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저희들 기억 속에는 그냥 뭐 싸우고 떠나신 떠난 그런 분으로만 알고 계셨는데 사실은 총부건설의 엿장사며 이런 부분을 했던 그 노고의 주인공이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더 소중하고 더 잘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지금 제자들 이렇게 알게 되시면서 어떤 감상이 들었는지 한 분 한 분 좀 들어볼까요? 네, 불교의 스님들의 네. 그 도움이 우리 변산 제법성지가 탄생하기까지 큰 기여를 하셨던 그런 내용을 듣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네. 굉장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스님들도 백학명 스님이라든가 한만어 스님이라든가 이분들이 대종사님의 그 근기라든가 이런 뛰어나심을 보신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서로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영향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죠. 영향을 당연히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조선불교 혁신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하고 많은 영향이 그 안에 스며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회상을 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되죠. 영향받은 부분들로 그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네, 또 어떤 감상이 드셨어요? 네, 저는 많은 이런 인연들을 통해서 저희 원불교가 이렇게 형성되고 발전했구나 그런 것들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저희 원불교가 일제강점기 때 태동을 했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깨닫고 나시고 깨달으실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원불교와 불교의 차이를 이제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이 깨달으시던 구도 과정에는 불교랑 크게 인연이 없으셨는데 깨닫고 나셔서 저는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여러 종교의 경전을 두루 열람하시다가 이제 금강경을 보시고 불법의 연원을 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변산에 오셔서 저렇게 불교계와 이제 교류를 하시면서 하신 것들이 생각해 보면은 그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승려는 사대문 안에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억압을 받고 굉장히 쇠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대종사님은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지셔서 불법에 이렇게 대의되시고 저렇게 교법을 제정하실 때 학명 선사님 비롯한 그런 불교계 교류를 하셨던가 정말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가 있는데 좀만 떨어져서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 시기에 대종사님은 장차 세계의 주교가 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불교하면은 터부시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천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그러니까 성자의 안목은 범인으로서 측량하기는 그때 당시에 내가 이해를 안 간다고 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아니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이 변산에서 대종사님이 제법 성지를 통해서 만난 인연들을 보시면 또 원평의 그 증산교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시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만나실 수도 있고요. 그 정산종사님으로 인해서 처음에 인연이 돼요. 전라도로 구도 오셨을 때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변산으로 미리 보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종사님은 금산사에 가서 한 달 정도 계실 때 그때 만나는 인연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인연들이 스승님을 찾아서 오시게 되고 또 인연의 꼬리를 물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하여튼 변산 시대에 간고하게 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그 제법을 하시면서도 수많은 법문을 베풀으시거든요. 그 100리가 넘는 길을 걸어와가지고 뭔 재미로 왔겠어요? 법문 듣는 재미로. 그것이 주거든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조금씩의
변화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으니까 다니시지, 한두 번 적당히 이게 되기는 쉬워도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중에 당신들이 총부 건설 후에도 주역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대종사님이 그 함께한 변사에서 만난 인연들을 통해서 천만방편으로 수기응변하여 교화하시고 이렇게 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연들을 만들어 가신 그런 인연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변산에서 공부하고 법문을 해주신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